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 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 2021년 7월 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타이틀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상승 주춤, 세종은 보합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저는 좋은 소식 같아요. 왜냐 너무 올라서 좀 그래요. 적당해야지. 이게 계속 올라. 부담스럽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려갔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추세가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보합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본다라고 하면은 인천 경기인데, 계속해서 인천 경기, 제주도가 빠졌네 이번 달에는. 제주도가 아주 급격하네요.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빠지고 뭐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천, 경기, 충북, 부산, 대전 이런 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 중랑, 은평, 광진, 종로 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관악, 중량이 이번 주에는 차트 순위에 진입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울은 지금 약간 번갈아 가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산, 평택, 안산, 단원구, 안성, 수원, 권선구입니다. 그러면 안성이 차트에 진입하던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오산, 평택도 특히 오산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경기도든 서울이든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올라가다가 현재 꽤 많이 좀 내렸다라고 할 수 있네요. 거기 이렇게 모여있어 얘네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다시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런 아마 모임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 인천, 제주, 서귀포, 전북, 충북, 대전 순입니다. 인천이 여전히 1등.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이제 전세에서 빠져, 다만 이제 제주도가 전세에서는 이렇게 2등을 차지했습니까? 아직은 불씨는 살아있다. 다음 주에 다시 컴백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라고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용산, 서대문구, 강북, 중랑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것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제 용산과 뭐 서대문, 중랑과 종로는 아까 매매 가격에서도 올랐었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인다. 뭐 전세는 안 움직이고 매매만 움직인다. 이런 일은 별로 없다. 다만 전세가 움직이면 매매도 곧 오를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정도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오산, 결국에는 이제 오산이 둘 다 1등 차지했네요. 도대체 오산에서 무슨 일이? 그다음에 일산 등구, 그다음에 광주, 시흥, 안양, 동안구 이런 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지수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인천 여전히 1등이고요. 광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왔네요. 광주, 그래, 그동안 계속해서 광주 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안 좋았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서울, 대전, 부산, 울산, 대구 순입니다. 그래도 대구는 뭐 계속해서 보합을 유지하니까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르다가 좀 약간 좀 강 센터에 확 올랐다. 이렇게 울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과연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서울 관악구 매수 문의는 한산, 주변 신세, 저평, 구축 단지 매도가 거래, 신축 선호단지, 높은 호가, 한두 건, 상스 유지, 신림 3구역 2주 시작, 2022년 신림선 개통, 2022년 경전철 난곡선 착공 예정, 서부선 발표 등의 호재로 매도자들 기대하면 높아 매물을 잘 내놓지 않고 관망 중이다. 실제로 뭐 관악구에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봉천동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또 뭐 신림동 저 꼭대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착공 예정 이건 멀었고, 신림선 개통, 신림선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봉천도 그쪽에 가지 않고요. 신림 아파트 많은 쪽도 사실은 서울대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거래는 많지 않다. 신대동 일대 노후단지들이 한두 건씩 높게 거래, 전체적인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하반기 700여 세대 입주 예정 물량이 있지만 매매 전세 모두 부족. 중화동, 중량, 일근, 명목동, 사가정역, 용마성역,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인근 5곳 도심 공공주택 선도사 후보지 선정,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딱히 이렇다라고 할 거는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경기 오산 동탄 세교간 국가 철도망
계획, 요 동탄 신도시 호수공원까지 이루어지는 금호터널, 팔봉터널 개통 예정. 교통체증 완화, 일자리 창출 기대에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갈것동의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은 투자세가 몰려 강세이고 지역 내 산업단지가 많아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련 수요도 꾸준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이거네요. 1억 미만 단지들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 각 여러 투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뜻을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인천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매도 효과는 계속. 송도국제도시 11공구가 바이오 4차 산업 육성지로 주목받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그 선정이 됐다라고 하죠. 바이오 그걸로 매도자의 물건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어. 신축 위주 주거 여건 좋아 천호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송도동 영수동 일대 신축단지 강세, 청억 동촌 옥룡 등 구축단지들도 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매가가 상승세. 그다음에 대전 서구 도마동 변동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발 진행 완료되면 2만 년세대 상대 진도지급의 재정비 될 예정. 수자리 관심이 높은 점 실입주 가능 매물은 가격이 소폭 올라 매물이 출회에 대해 바로 거래된다. 학원과 가깝고 학권 선호도 높은 내동 둔산동 일대 단지를 매매가 강세. 청주 서원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아파트 가격 상승 때 기대한 매물이 급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기회. 매물이 기회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네. 특히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의 실세 제품에 투자 수요도 있어 매물이 나오면서 빠레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 대부분 그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이제 수도 경기도 쪽에는 걔네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는 종로구 서울 중심에 위치한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가 많지 않아 전세가 상승세 유지. 입주 물량도 없고 계약갱신 청구 행사로 기존 물건도 나오지 않고 있어 전세 공급이 항시 부족. 반전세나 월세로 전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고요. 네, 또 중심지 근처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강남구 전세 물건은 줄고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다. 방학을 앞둔 대치동 인구로 학군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올라 거래되고 있고 개포동 소형 평형들은 매매가 급등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상승. 일산 동구 월세 전환 물건의 증가로 전세가 기회주고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대는 전세수는 증가.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들은 월세로 반전세인 거죠. 정확하게는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신도시 분양을 위해서 거기에 돈이 아까우니까 전세를 때는 거주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 가격이 올라다. 학권수가 높은 마두 역세권과 학원가 중심으로 항상 이주 수요가 있다. 이건 당연하죠. 네, 거기가 오막구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또 인천 동구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 용이한 1호선 동인천역 인근은 1억 초반에 저렴한 가격대 20평대 전세를 구했어요. 신혼부부 콜레지들 수요 꾸준. 물건이 부족 가격 상승,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금성구역, 송림 3구역, 송림 6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추진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도 많은 편이다. 대구 달서구 길조상 비수기 집하는 문의는 줄었으나 전세 물건 수요에 비해 기한편으로 강보합세 유중이다. 학군문 교통 여건이 좋은 용산역 역세권 주변 단지들과 상서공단 대구 테크노팰리스 주변공단 인접한 월배지구 단지들의 전세가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 달서구는 그나마 전세 가격이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매주 볼 때도 달서구는 유일하게 대구에서도 그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죠. 네. 포항 북구 계약갱신청권 사용 전세물고 줄어든다.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여 인기 단지들 중심으로 전세 풍기 및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금주 상승률 1위는 오산이 차지했고요. 평택, 안산, 남구, 안성, 수원, 권성구, 인천, 용수구, 요인천구, 강릉, 대전, 서구, 시흥. 네, 거의 대부분 이번 주에도 수도권이 다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네, 서울은 하나도 없네요. 네, 자 그런 다음에는 보시면 강릉이 또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강릉이 좀 얘기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전년 말 하락은 목포가 꾸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락은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산역에서도 1등 네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서구 대전서구가 매매에서는 저 밑에 있었는데 2위로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종로구, 일산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경기도, 시흥, 안양동안구, 평택, 남양주. 그러니까 전세도 대부분 경기도가 차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도가 전세 전부 다.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이 불장이 하고 시식이 됐기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가격이 비싸져서 경기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서울 인접권 그리고 서울에서 좀 먼 곳으로 이렇게 그 불꽃이 점점점 퍼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매 증가함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전국으로 일단은
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지난주 했다가 다음 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이번 주에 다시 좀 약간 소강 상태로 좀 됐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듯하고, 근데 이렇게 다 올랐다가 다시 좀 힘이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서울은 뭐 계속해서 뭐 소강 상태 뭐 이렇게 보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딱히 오히려 뭐 볼 게 없다, 심심하다, 뭐 특별한 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해운대구 사하구 이 정도만 있고, 특히 해운대구는 워낙 신축 아파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달서구, 네, 달서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달서구는 바닥을 치고 약간 다시 또 올라가는 느낌도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 멀긴 했지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천하고는 뭐 전부 다 여기는 물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만 계양구 서구는 약간 좀 죽었네요. 서구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확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연수구는 뭐 계속해서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주, 네, 광주는 아까 그 지수는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뭐 그에 비해서는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네, 변동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요. 대전 같은 경우도 서구가 거의 뭐 유일하게 짱짱하게 현재 가고 있다. 대덕구도 좀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울산은 뭐 그냥 소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뭐 경기도는 전부 다 네, 불장 뭐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 이렇게 때 강릉이 지금 네 계속해서 네, 춘천도 그렇고요. 원주도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렇게 보면 강원도를 지금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럴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저럴 때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 같은 게 상당히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까지 있는데 서원구가 이렇게 색깔이 변했으니까 청주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상황이 계속해서 규제적 되면서 안 좋았는데 이제 서서히 규제에 대한 그게 익숙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다음에 네, 충주, 네, 제천 계속해서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은 뭐 쏘쏘, 네, 공주가 아산하고 계속해서 특히 공주, 네, 계룡은 갔다가 지금은 열기가 확 식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지방 도시들은 네, 광역시가 아니고 50만 이하 이런 뭐 10만 20만 이런 도시들은 이렇게 급격하다는 거, 갑자기 확 죽는다는 거, 그런 거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네, 전주가 지난주까지는 해도 다시 꿈틀 안 했대 이번 주에서 그냥 확 죽었네요. 군산이 대신에 여파가 전주에서 다시 일로 갔나봐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광양, 여수 전부 다 네, 이렇고요.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뭐 이쪽 보시면은 현재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지금 다시 좋아졌는데 이번 주에 살짝 소강 상태라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